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썬더랜드랑 아스날 경기 보면서 느낀 점이기도 하고 생각난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경기는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라 생각합니다. 비교놓고 뭐가 억울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못 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소리고, 일단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는 확실히 정말 득점에 가까운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빅찬스 메이킹이 지금 4회가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3번의 미스를 범하고 바운드가 되고 있었던 공을 찾는데 또 그게 바운드가 돼가지고 골대를 맞아서 딱 튕겨져 나온 스비민디의 슈팅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막 생각나면서 아스날 팬들은 썬더랜드 이 애들 하는 짓도 좀 못 갖고 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한 경기에서 끝나는 감탄이자 한 경기에서 끝나는 뭐 그런 평론, 이거에 불과한데 썬더랜드가 왜 잘하고 있냐, 이거를 좀 말을 해볼까 하거든요.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뭐 점유율 버립니다. 점유율도 버리고 좀 양심도 약간 버리는 편도 있고요. 양심을 버린다라는 게 대체 뭔 말이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썬더랜드가 임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러프하기 때문인데, 특히 오늘 아스날에서 거침의 상징이었던 그라니트 사카가 아스날 상대로 막 거칠게 하고 거친 장면이 나오고 나서 본인이 메리노한테 파울을 세게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누워있었던 메리노, 충분히 아플만 했었던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거세게 지르면서 너 빨리 일어나 이런 식으로 꾸짖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스날 팬이었으면 아마 꼭지가 돌았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일단 내가 방금 말했던 이 장면처럼 이 경기는 굉장히 거친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요즘 프리미어리그 주심들이 다 파울 수위에 관해서 봐주는 사람들은 진짜 한없이 끝까지 봐주거든요. 이 경기에서 나왔던 논란 중 하나가 발라드라는 선수가 박스 안에서 헤더 경합을 펼치고 있었던 메리노랑 같이, 둘 다 헤더 장인이죠, 발라드랑 메리노.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엘보우를 세웠어요. 근데 이게 엘보우를 세우는 게 찍는 게 아니라 공이 올 만한 위치에다가 엘보를 세워놨어요. 약간 지뢰를 설치하듯이. 지뢰라는 게 폭탄을 던져서 이게 수류탄처럼 투척하는 무기가 아니라 어느 위치에 누군가가 다다르면 터지는 역할을 하는 게 지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은 아니야.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메리노가 어차피 여기 머리를 대야 돼. 왜냐면 공이 일로 날아오고 있거든.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계속 파울과 파울이 아닌 그 선 어딘가를 탄다. 회색 지대의 팀인 느낌도 있는데, 근데 이 팀에게 가장 훌륭한 찬사는 전 개인적으로 무지성이라는 걸 좀 칭찬하고 싶어요. 무지성을 왜 칭찬해? 보통 무지성 전술하면은 진짜 무슨 수준 이하의 감독들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쓰는 용어인데 왜? 근데 제가 칭찬할 부분은 향수를 자극했다. 썬더랜드가 스토크처럼 되거든요. 스토크랑 유니폼이 또 비슷한데, 예전에 스토크가 뭘 했었냐면 롱스로인도 많이 시도하고 세트피스 많이 시도하고 쇼크로스 대가리 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 10명 있고 이래요. 박스 안에 10명이 있어버리면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 운이에요, 운. 카트라이더 시계탑 뚫는 거 있잖아요. 그 감스트가 막 했던 거. 아스날이 감스트고 유저들이 이제 썬더랜드 선수들이고 촘촘 빽빽히 모여있으니까. 그리고 페널티 박스 에어리어가 카트라이더 시계탑 안에 있는 종탑의 이제 내부 시설이고,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골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이 어떻게든 들어가고 선수가 어떻게든 들어가서 그 안으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상상을 해봅시다. 이 하나하나의 선수들, 썬더랜드 선수들이 다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수비 간격을 올려서 박스를 세우진 않고 적당선에 이제 수비 라인 높이, 그 다음에 적당선에 전방 압박 인원수 구성하다 보면은 선수와 선수 간의 간격이라는 게 좀 더 넓어지죠. 그 간격을 10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m에서 그 정도 넓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선수 간의 간격이 거의 2m에서 진짜 적게는 1m까지도 줄어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뚫습니까?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잠그는 거고, 사실 이론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잘 막을 수 있는 플랜이기도 하지만, 근데 썬더랜드도 따지고 보면은 아스날 쪽에서 중거리 하나가 때려 완벽하게 클린골을 말하는 게 아니라 3쿠션이라고 하잖아요, 당구에서. 그런 것처럼 뭐 사리키가 맞고 그라니트 샤카가 맞았다가 무킬레 맞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키퍼가 반응을 못하는 골이고,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만한, 굴절에 의해서 돌발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리스크가 있는 전술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안전방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가 방금 말했던 이런 묘사들처럼 크로스, 헤더 등을 제외한다면 철저히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승부처가 되는 거예요. 늪축구가 되는 것처럼 이란이 많이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간을 허비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이들의 경기 플랜은. 게다가 헤더를 잘 딸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라니트 샤카도 그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그래서 헤더 경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그라니트 샤카가 레버쿠젠에서도 헤더 경합을 별로 시도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벼터요. 그러면 헤더에 아무리 능하다고 한들 아스날은 그걸 공략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었을 거고, 운에 의해서 계속 의존을 해가지고 확신하지 못하는 축구를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박스의 인원들을 그래도 몰아붙여야 되긴 해.
얘네가 잠글 거면은 아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게끔, 역습할 때 인원 자체를 투자하지 못하게끔 계속 눌러야 돼요. 라인을 올려서 눌러버린 다음에 밖으로 못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스날 쪽에서는 센터백들의 고도 자체가 중앙 서클 라인, 하프 라인을 넘어서서 뭐 한 20m까지도 전진하게 되는, 경기장의 거의 3분의 1에서 한 40%밖에 쓰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스날의 선수들이 다 거기에만 위치하는. 근데 그렇게 되면 옵사이드가 없어가지고 개판이 납니다. 내가 그래서 무지성을 말하려는 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지성에 가까운 환경들을 초래해요.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게다가 역습 패턴도 굉장히 좋았긴 했지만 그것보다 공격 시에도 세트피스를 얻어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브렌트포드처럼 프리킥을 유도해가지고 계속 퍼 올려보고 하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랜덤 가차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왜 랜덤 가차라고 표현이 되냐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그 버스처럼 내리는 수비는 그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당연히 XG 값이 아스날 쪽에서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공격 쪽에서 랜덤 값차를 돌린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XG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데이터를 봤을 때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0.44 그리고 1.19 데이터가 증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썬더랜드는 좀 희망적인 게 이시도르랑 브로비, 이 두 명이 링크업 플레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등지고 딱딱, 시발 딱딱을 너무 잘해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확 내려서 세워버리면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스프린트를 계속해야 돼요. 역습할 때 할 수 있는 패턴이 좁아지게 달리기 말고 없는 거야. 왜냐면은 어차피 모든 경기장이 뒤쪽은 다 비어있거든. 왜냐면 본인들의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만 계속 그 공방들이 엄청나게 치러지다가 턴오버가 한번 나왔을 때 최전방 공격수랑 사이드에 있는 공격수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스프린트 말고 없어요. 일단 달리고 가서 그 넓은 광야를 점령해야 되거든. 선수가 그곳에 있어야 그게 썬더랜드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시도르랑 엔조르피랑 이 트라우레 이 세 명을 썬더랜드 감독이 딱 바꿔줍니다. 얘네들이 이걸 잘하는 애들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딩그라, 탈미, 브로비 등이 들어오죠. 이거 생각보다 좀 정형화된 패턴이더라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이 패턴이 굉장히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맨유전 때도 보면 탈미, 브로비, 물론 아딩가라가 아니라 아스날전에 선발로 나왔던 공격수가 교체로 들어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원톱과 두 명의 윙을 다 바꿔요. 첼시전 때도 거의 유사하게 이 패턴을 가져갔었고요. 이때는 크리스 리그라고 해서 FM에서 엄청난 하이포텐을 받았던 본자가 뭐 들어가긴 했는데, 이처럼 이번 시즌 썬더랜드 지리적으로도 썬더랜드의 지역이 극북동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런던 팀이나 맨체스터 팀들이 원정 가기에도 진짜 빡세고요. 썬더랜드의 홈구장이 노동자들의 열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는 이제 홈구장이라 가지고 뉴캐슬 원정 가서 어려운 것처럼 똑같이 그런 난이도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빅클럽들이 이 썬더랜드 원정을 가는 것에 관해서는 진짜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얘네 미친놈입니다. 본인들이 잃을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이 무지성 군단이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순위를 점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긴 한데, 일단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되면은 노팅엄보다 더 저지능에 가까운 축구를 하는 느낌이라, 그래서 좀 순위 하락을 더 빨리 예상하긴 하는데, 그래도 승격팀이 이 정도로 이게 살아남는 건 굉장히 놀라웠다고 보여지고, 이 경악스러움은 역시나 아스날을 상대로 2득점이나 기록하는 저 경기를 봐버리면서 더욱더 증폭이 되었고요. 가볍게 한번 얘기해봤고, 나중에 더 폭넓은 데이터나 폭넓은 뭐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되면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